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한덕수 후보가 못 버틴다고 생각할 겁니다. 11일만 넘어가면 나는 만세다라고 생각할 텐데. 저 며느리 간택 작업 끝에 우리가 안 돼가지고 성혼 선언문을 황우여 주례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신부는 얘다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서 야 근데 선을 한번 더 봐야 돼. 집 가서 짜장면 시켜야 되면 중국집입니다. 중국집. 짜장면 시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지요. 편한 거 다 시켜 해놓고 결국은 짜장면으로 몰 거면서 놀이동산에 가서 바이킹 타려면 입장료 내야죠. 정확하게 보면 순수 내란 혈통은 한덕수다. 네. 이 김문수 후보 자체는 용산 혈통으로 보기 힘들고 저기 말하자면 저기 태극기 혈통으로 보는 거죠. 네. 대면 들어올 게 뭐냐면 네. 쟤 나가면 나 들어올게요. 그 얘기니까. 빨리 쫓아줘요. 아 그렇게 왜 이렇게 한덕수 후보에게 네. 천착을 하느냐, 네. 집착을 하느냐. 네, 네.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를 이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지금 역시 오늘도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 상황들 그 안에서 밖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보는 재미가 쏠쏠하시죠? 솔솔한데요. 네. 드라마는 최고의 어떤 그런 묘미는 막장 드라마인데 현실의 이 그런 이 상태는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볼 땐 재밌는데. 드라마로 보면 재밌는데 막장이 현실을 이게 현실에서 보니까. 보면 조금 좀 그래요. 예,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또 괜찮아요. 저도. 안 떨어지더라고. 좀 떨어져서 보면 그나마 좀 낫더라. 그리고 오늘 저희 장르만님도 처음 함께 하십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보시니까 거긴 두 발 떨어져서 보시겠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정치적인 결정을 했고 네. 후보에 대한 이 결정을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선거 떨어져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당사자죠. 네. 야권의 압도적인 이 승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막장 드라마도 뭐 한두 번이어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계속 지금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에 대한 예의가 하나도 없는 정치판을 계속 보면서 정치판이라고 할 수 없죠. 국민의힘을 보면서 예. 저기는 정말 이제 폐업 신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에 계신데 또 폐업 신고까지 하니까. 당원 모집 오랜만에 중이에요 뵀는데. 지금. 아니, 원래 윤재관 오래간만에 뵀는데 윤재관 대변인이 이 프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짧게 하는 거예요. 윤재관 대변인이 아니 뭐 말씀을 해주시죠. 선전포고. 그래서. 네. 조국혁신당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요. 네. 그 얘기를 좀 제가 보태드리겠습니다. 근데 막장 드라마는 6개월 맞습니까? 아니 작년 12월 3일부터의 막장 드라마 그래요? 하면 지금 더. 6개월이죠. 아니 이제 판단하시기엔 한 3년 정도 막장 드라마라고 판단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된다. 그렇게 짧게 했나요 우리가 드라마를? 그러니까요. 드라마가 3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쇼츠가 유행이에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막장 드라마 최신화 한번 좀 풀어볼까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는 네. 문수와 덕수가 계속 네. 주연을 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2차 단일화 회동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장면 처음 보았습니다. 저도 잘 봤는데. 정말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그림은 정말 도보다리 대화 이후에 처음 보는 그 공개 대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국회 사랑제 뒤뜰에서 이제 커피숍에서 네. 야외 트인 장소에서 두 후보가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내내 공개 대화를 했습니다. 그 BGM도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네. 누구 몰라? 밖에 뒤에 다양한 분들이 누구 이렇게. 뭐 이런 거. 더보다리 회담을 준비한 사람이 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되게 이 공개된 장소에서 뭔가 회담을 해서 결과를 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놀라웠는데 아무튼 이 장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네, 어제 뭐 네네.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짧게 한번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 좋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만약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책임 있으신 왜 분. 저한테 책임을 아니 묻습니까? 22번이나 아니, 그렇게 22 하겠다고 번을 하셨는데 이야기했다고 왜 하죠.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러면 자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출마를 결심했다면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근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시나요? 그런 국민과 당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개돼지 보여.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반응까지 한 번에 쭉 저희가 보고 왔는데 앞에 보셨던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대화는 물론 이제 훨씬 더 이보다 시간이 길었죠. 시간이 길었습니다만 저희가 보여드린 거가 계속 반복됐기 네. 때문에 더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실. 계속 같은 저도 말이 계속됩니다. 네. 반복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씬만 잘라서 예. 한 10분 정도 보면 그걸 맞아요. 복붙해서 1시간 한 10분 정도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였는데 음, 어차피 김문수 후보도 할 얘기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한덕수 후보도 네. 뭐 내용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본인이 뭐 어떤 정치 비전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무조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대선 치르겠다. 네. 그러니까 보면 한덕수 후보 자체도 평생을 임명직 공무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도 임명되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지도부가 임명해주면 난 대선 후보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생각대로 말하고 움직이질 다르네 않죠. 라는 차원이라서 저는 어제 한덕수 후보의 발언량이 70 김문수 맞아요. 후보가 한 3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네네네. 한쪽 한덕수 후보는 청구서를 내밀었고 22번 얘기하면서 단일화 22번 얘기했잖아요. 빨리 해줘요. 왜 그래요? 이거고. 오늘 내일 빨리 합시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청구서 내비는 거야? 이 얘기만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엔 김문수 후보가 저는 이겼다고 보는 게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예. 어제 판은 예. 결국에는 공개를 했고 아. 원래 이제 단일화라는 건 둘이 조용하게 비공개로 나눌 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전체를 공개를 했고 이미지가 전 국민들한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은 명분이 나 김문수는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도부가 지적했듯이 단일화를 말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 지금 이렇게 노력한다. 라는 거를 보여줬다는 그 포인트만 챙겨서 가면 됐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어제는 챙길 건 다 챙겼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저도 보면서 결국 이제 한덕수 후보는 그래서 뭐 지난 내가 이제 왜 입당 못했냐, 뭐 왜 이렇게 늦었냐 등등의 얘기 오케이 뭐 다 좋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얘기를 한덕수 후보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빨리 하자. 안 그러면 뭐 후보 단일화 효과도 없고 이거 제대로 나 후보 하기도 힘들다 이제 요 얘기를 한 것 같고, 근데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16일 하자 뭐 요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뭐 단일화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효과도 별로 없고 단일화가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혹시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뭐 다 보신 거랑 똑같죠. 예, 저는 뭐 참 저 광경이 너무 괴이해서 저게 뭔가 네. 뭐 예능 같은 거 찍을 때 스텝 뒤에 있고 이렇게 찍는 예, 그런 예.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생으로 예능도 아니고 뭐 저런 건 처음 봤고 은밀한 대화를 해야 될 걸 오픈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 이분 두 분들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급해서 하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는 같은데 저기 될 리가 있나요? 심판도 없는데 중간에 뭐 심판이 있어요. 우리 정프로 같은 분이 제가 계셔야 갔었어야 되는데. 선글라스 딱 끼고 이게 되는데 이거 뭡니까 저게? 네. 그러니까 됐고 11일을 고집하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11일이 지나면 기호 2번에는 이름이 김문수로 되니까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11일 이후를 자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단일화 굳이 생각이 없다고 봐도 돼요? 단일화가 자기도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 아.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한덕수 후보가 못 버틴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11일만 넘어가면 나는 만세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단일화가 아니라 상대 후보 그냥 사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단일화가 되는 물리적인 거죠. 단일화다, 물리적인 그것도? 단일화. 예. 그렇게 보는 거고 한덕수 네. 후보는 당연히 아예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11일까지 단일화 한다면 안 한다. 네. 그 얘기는 나는 기호 2번 한덕수 아니면 안 해. 음. 예.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쌍권 지도부에 압박을 주는 거죠. 네. 내가 안 하면 누가 손해냐. 뭐 이 정도로 저는 봅니다. 둘이 그래서 뭘 할 서로 뭐 이렇게 협상이나 딜을 할 만한
뭐 시체말로 건덕지가 없는 거죠 지금?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왜냐하면 기호 이번에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예, 우리 저 윤재관 대변인님은 괴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생각입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그게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견은 대리인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소위 말하는 대장들끼리는 네.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네. 사실 뭐 정상회담도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 의사가 이 서로 상치될 때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는 건지 이것도 역시 한 가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사실은 국가를 전혀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민망한 일이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이기 전에 서로 간에 배수의 진을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보가 직접 나서서 배수의 진을 치고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것이 그대로 연장된 모습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단일화가 오늘 내일 모레 정도까지가 안 되면 일단 한덕수 후보는 그냥 그만두겠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말을 하긴 했죠. 사실 그 예. 말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하면서 이제 11일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일단 제 궁금증은 뭐였냐면 이 판을 누가 깔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야외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을 했던 건 김문수 후보가 이제 4시에 만나자 사랑제 뒤에서 보자고 하기는 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말 할 생각이 있었다면 야외에서 만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모두 발언 정도 공개하고 둘이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실무단이 가거나 했을 텐데 이 판은 누가 깔았으며 그리고 또 원내대표 공지가 한번 있었어요. 4시 20분까지 거기 다 모여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 것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전 알겠습니까? 왜 절 아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당에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당에서 결정한 거야? 아니면 한덕수 후보 아니 측이 요청? 김문수 후보 측에서 네. 저는 그거를 깐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개로 하자. 네, 장소 공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요구를 했고 네. 그거를 한덕수 후보 측을 받아들였고 네. 다급해서 그냥 그 공개. 아니 한덕수 후보 측은 지금 뭐 정치적인 판단이 그렇게 그 나이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위탁을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도부도 지금 마땅히 본인들도 명구하죠. 네. 따지고 보면은 본인들이 5월 3일날 땅땅땅에서 21대 대통령 국민의힘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했는데 잠정 후보도 아니고 선출된 후보를 본인들이 지금 개인 자격 당원도 아닌 한덕수 후보의 편을 들어서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한다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무적 판단을 할 아니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어떤 협상을 하겠다 하면 오 하는구나 정도 하는 거지. 그리고 김문수 후보하고 소통 안 한다며요. 통화를 안 한대요 지도부랑. 그런다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해요. 네. 그럼 김문수 후보가 하는 거에서 이래라 저래라 의견을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이게 망조다. 네, 천벌 받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망조, 망할 조짐이 보이고 네. 공멸, 보수의 공멸, 예. 이제 완전히 사그러지고 그래서 이 지도부는 천벌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지도부 앞에 윤통이 있더라고요. 네, 윤통이랑 쌍권 두 사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벌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는 예. 김문수 후보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디션을 통해서 정말 그 개천에서 용이 나서 네. 예 어떻게 뭐 이제 말하자면 본부장 자리를 찼어요. 근데 갑자기 사장 아들이 탁 나서서 본부장 오디션 한 번 더 해야겠어 아빠. 하니까 이제 이사진들이 나서가지고 네. 한 번 더 하자고 하는 건데 요런 비유들을 하여튼 평론가분들마다 지금 하나씩 다 준비해 오시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의롭지 않잖아요. 신혼부부로 저는 뭐 하시는 분도 결혼식으로 있고. 얘기했어요. 네, 결혼식장 결혼식. 저희가 항상 킨텍스 결혼식 식장인데 알렸죠. 네. 저 며느리 간택 작업 끝에 우리가 안 돼가지고 성혼 선언문을 황우여 주례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신부는 얘다 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와서 야 근데
선을 한번 더 봐야 돼. 예. 뭐 이런 상황 누가 본처냐 좀 싸우고 있는 거 네. 아니에요? 혹시 윤재관 대변인도 뭐 준비하신 준비하신 거 거 있으세요? 있나요? 아니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켜야 되면 중국집입니다. 중국집. 짜장면 시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지요. 네. 뭐 다른 것도 시켜도 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아. 결국은 짜장면이잖아요. 아, 난 짜장 뭐 편하게 시켜 뭐 이런 느낌. 예, 밥 사주러 간 사람이 뭐 다 편한 거 다 시켜 해놓고 결국은 짜장면으로 몰 거면서 한덕수 후보가 짜장면이 되는 거죠. 아니 진짜 근데 웃기는 그 지도부가 근데 진짜 좀 저도 뭐 내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김문수 후보가 정말 뭐 아닌 척하다가 변심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부가 좀 너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밖에서 볼 땐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후보면 그래도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예의나 또 존중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예. 있는 게 네. 지도부도 물론 겉으로 들어간 거 보면은 뭐 저럴 수가 있냐, 뭐 알량한 자리, 뭐 네. 한심하다 네, 이런 네, 네. 발언도 하고 한 게 근데 약간 이유가 좀 있겠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거예요? 처음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하려고 캠프도 구성하고 할 때 네. 너무 준비된 게 없어서 좀 도와줬나 봐요. 당 차원에서 살짝. 아, 그런 김문수 얘기가 후보 있어요. 쪽을 그러니까 그 아. 부록으로 단일화를 괄호 열고 놓고 아, 이렇게 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김문수 갔는데 후보는 지도부를 괜히 믿었군요 처음엔.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믿는다고 하겠죠. 어.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믿은 거지. 아 지도부도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주려고 믿었고. 했다. 아, 그러니까 도와줬고. 서로 이야기죠. 이렇게 잘 네. 좋은 관계로 해서 결국 김문수의 성원 선언문까지 하고 야 음. 그다음에 선 다시 보는 거야 이렇게 네. 됐는데 예.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본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 빨리 도장 찍고 혼인신고 하자고 하는 건데 네네. 혼인신고 날이 11일이 마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아니 그동안 이렇게 해서 1등 만들어줬는데 이제 와서라는 감정이 있으니까 어. 더 우리의 예상보다 센 발언이 어. 김문수 후보를 향해 더 나온다.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센 지- 발언을 잠깐만 한번 듣고 예. 올게요. 아니 그 이거. 지도부가 듣기 전에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그렇게 도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건 뭐 다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아름아름 지금 안 되는데 뭘 뒤에서 물어봐요. 도와주는 거지. 흐름이 정치판이. 끊겼잖아 지금. 안 이걸 되는 일이 들었어야 지금 되는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흐름이 끊겼어 흐름이. 아니 안 되는데 왜 해? 아니 그거는 나 원래 이거 듣고 안 얘기를 되는 줄 해야지. 알면서 진행이 안 돼. 알았어요, 알았어요. 몰라요. 자 그러면 듣고 권영세, 권성동 네. 두 사람의 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기지 못하는 선거에 후보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뒤에 뭐 당의 당 권력을 잡는다, 그 잡아질지 어떨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 잡은들 뭐 하겠습니까? 유령 헛개비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일관해서 얘기하신 거는 김문수 후보입니다. 여태까지 봐왔던 김문수 선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민주화 투사인지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네, 여기에다가 예. 그 정책총괄 본부장 김문수 캠프의 정책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박수영 의원이 네. 내가 알던 김문수가 아니다. 음. 70세가 넘으면 공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느낀다. 이렇게 한덕수 이야기- 후보가 2살 더 많아. 더 많은데? 많은데. 예 그럼 아. 둘 다 그만해야 되네. 팀킬인가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김문수 캠프에 있던 또 이제 김미애 의원은 지금 네. 단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미애 네,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변으로부터 기망한 것 아닌가 책임져라라는 원망을 듣는다. 김문수 캠프인데. 네. 야.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단일화의 어떤 트로이 목마였죠 본인들. 아, 아, 그게 그분 이제- 일로 갔어요. 근데 김미애 의원은 네. 김문수 후보 있다가 한덕수 갔어요. 네. 아, 캠프 갔어요. 나오고 있어요? 갔어. 사진 다 아. 찍고 다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캠프를 네. 돕다가 지금 박수영 의원이나 김미애 의원 같은 분들은 위장 취업을 했다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네. 한덕수 단일화를 위해서 위장 취업한 거다. 음. 근데 박수영 의원 저 발언 굉장히 부적절해요. 이게 이제 뭐 단일화를 떠나서 70이라는 나이대 연령 세대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왜 70 넘으면 공제가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 박지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썽썽하고 저기 그 넘으셔도 현명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저거는 저기 좀 텐션이 진심은- 텐션이 네. 부분을 해야 되고. 센 발언 좀 해주세요. 에? 센 발언으로. 좀 센 해주세요. 발언이요? 근데 제가 봐서는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오랫동안 기획한 한덕수의 기획 출마다. 라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자발적인 것보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했듯이 윤통을 뺄 수 없습니다. 이미 용산이 있는 것이고 이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 사람과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가 네. 한덕수 차출론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김문수 후보 그 당시에 경선에서도 이거 우리가 그냥 뭐 이브리그 하는 거야라는 네. 현실로 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본인 일대로 하는 건데 정확하게 보면 순수 내란 혈통은 한덕수다. 이 혈통 자체가 김문수는 성골이다, 여기가. 정골이죠. 그러니까 뭐 백두혈통 그러잖아요. 이게 용산혈통은 한덕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김문수 후보 자체는 용산혈통으로 보기 힘들고 저기 말하자면 저기 태극기혈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의 이제 국민의힘 간판 내려놓고 마지막 그냥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지금 뭐 분당 가까운 상황까지 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분당이 아니라 파당이에요. 파당 가까운 분당은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쪽 현역 의원들이 계시면 모르겠는데 아예 없나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김문수 후보는 돈도 되게 아까운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어제도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 그 3억인가 냈다는 얘기를 네. 여러 차례 하는 거 보면 재산이 10억이에요. 예. 3분의 1 태웠어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보세요. 네. 3억을 태워서 그 위에 부대비용 빼고요. 네. 결혼식을 했는데 갈비탕 하나 못 결혼식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그만해요. 자꾸 결혼식 갈비탕 하나 얘기를. 못 얻어먹었다고 킨텍스 식장에서 3억을 냈는데 갈비탕도 안 줬다고. 네. 그거는 어떻게 뭐 보전도 안 되는 돈이죠? 무슨 보전이 돼 당에 낸 건데. 그렇죠. 아니, 당이 꿀꺽했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한덕수 후보는 한 푼도 안 냈어요. 당에. 그렇죠, 그렇죠. 아니 당에 입당도 안 했어. 네. 시댁에 오지도 않았어. 시대.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좀. 저 김문수 후보는 그런 요구라도 해야 돼요. 당에 입당을 아까 입당 요구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와서 그럼 한 30억 내라. 그 특별 후보들 상비. 홍준표 얼마 주고 환불도 좀 해주고 뭐 아, 이래야지. 보전해줘요. 경선 비용 보전하고 통을 크게 엎어. 그런 얘기라도 해줘야 좀 명분이 쓰지. 그냥 다 돈 다 뜯겼어. 그게 합리적이네. 어? 자기 돈 써야죠. 아니 자꾸 전화가 와요 저한테 막 물어봐. 아니,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놀이동산에 가서 바이킹 타려면 입장료 내야죠. 바이킹. 입장료 내야죠. 바이킹 한번 타서 그냥 타려고 그래. 하루 정도 한번 지르고 소리도 한번 지르려면 입장료 내야죠. 그냥 무인승차 하면 안 되는 그럼 안 거죠. 되지. 그러니까 어디든 뭐 정치권뿐만 아니고 어디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거에 맞는 기본적인 책임을 해야 되는데 조건을 갖춰야죠. 네. 아니 그러면 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진짜 4명 후보의 경선 비용을 다 대줘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주나요? 선거법 위반이죠.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죠. 그럼 또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빡빡하게 예능을 굴지 말고 다큐로 받아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자세를 보여 당원들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는 당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들어오시고 네. 뭐 당에 뭐 뭔가 특별 당비를 냈고 특별 당비도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좀 명분이 쓰는데 네. 나는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되면 들어갈게. 이러고 여기는 뭡니까 나는 돈 다 뜯겼어요. 이 얘기만 하고 있고 하니 근데 두 분의 대화가 그렇게 됐다. 근데 네, 대면 네. 들어올게요란 말이 굉장히 이게 김문수 후보한테는 아주 그 거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대면 들어올게 뭐냐면 네. 쟤 나가면 나 들어올게요. 그 얘기니까 빨리 쫓아줘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지도부한테 나 대면 들어가. 그리고 안 되면 나 포기해. 이 말은 김문수 후보한테 하는 말 게 아니라 너는 왜 포기한다고 했어? 그게 패착이거든요. 네. 근데 안 한다고 선언을 해버려. 그거는 지도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면 들어온다는 말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지도부한테 하는 거예요. 빨리 치워줘. 김문수 앞에서 자꾸 따지고 보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하잖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네네. 저는 정말 정말 대한민국 그 2025년의 정치사에 이런 흑역사를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그리고 아무리 뭐해도 할 말 못 할 말이 있지. 이건 이기지 못하는 선거의 후보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는. 기대위원장이 완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당 후보가 누가 됐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혹은 뭐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 사람 나가면 못 진다.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혼인 무효를 선언한 거죠. 네, 맞아 사실상. 일관되게 한 가지 가지 비유로 저 결혼한 지 30년 돼서 불만이 전혀 없어요. 여기 30년 됐기 때문에 결혼 전문가. 그래요? 여튼 이제 어떻게 그럼 단일화하느냐는 이제 얘기를 할 때 결국은 뭐 시간상
여론조사 같은 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둘이 이제 뭐 뭘 하든지. 네, 근데 이제 당 지도부는 네. 진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네. 그 끝나고 나면 그걸, 오늘까지 하는 거죠? 네, 그걸 네. 토대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네. 전국위원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전당대회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끝이에요? 전당대회 안 해도 돼요. 전국위원회로 전국위원회가, 대신하는 거죠. 예, 그냥 끝나는 그 규정이 거예요? 있어요. 네. 전당대회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돼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 뭐 물리적인 또 뭐 어떤 저지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뭐 신문 사설 보면 강목 없는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네. 강목. 네. 전국위원회를 제가 사회를 여러 번 봐서 알아요. 네. 최고위원회에 하는 비대위에 하는 거기서 해요. 국회 아닙니다. 거기가. 어. 국회 1층 220, 2층 228호. 예. 거기서 온라인으로 해요. 그래서 아. 아예 강목을 그러니까 들고 올 수 방법이 없게. 없어요. 인터넷망을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전국위원회 진행이 된다. 네. 그러면 11일에 전국위원회를 열고 그냥 정말 후보자를 그렇게 확정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당 지도부의 생각인 네, 것이죠. 아마 그렇게 돼 아니 있을 근데 겁니다. 그렇게 확정할 수 있어요, 당이?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니까 네. 이미 어제도 했고 네.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그것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집행정지 막을 관련해서 방법. 네. 그 가처분 관련해서 오늘 2시에 이제 기일을 열어서 결과가 나올 가처분이 지금 텐데. 두 개예요. 두 그러니까 개죠. 김문수 후보 측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내서 네. 전국위원회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 아, 거기 이제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내서 나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확인해달라. 나한테 당 네. 무선권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내가 본처라는 걸 확인해 달라는 건데 그것도 네. 중요한 게 그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전당대회랑 그거 못하게 하는 거. 네. 그것도 보면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면 만약에 네. 그럼 그게 절차적인 하자를 뭔가를 지적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살짝 바꿔서 해버리면 아, 그러니까 또 안건이 됐든 뭐가 가처분을 다르다.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만 비틀어서 예, 또 비틀어서 내버리면 예. 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꼼수를 때는. 쓰자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사실상 꼼수를 솔직히 할 결심을 한 거는 같아요. 아, 지도부가. 국민의 지도부가. 본인들이 단일화 11일까지 안 하면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안 되면 본인들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엔 직을 걸고 하는 거라서 직을 건다는 건 뭡니까?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돌고 김문수 후보와 소통도 안 한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가 결정이 되면 네. 뭐 얼마 전 전국대의원대회랑 전당대회는 한 방에 가는 거니까 비대면으로 앉아서 그냥 가는 거고 도장은 권영수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잖아요. 후보 등록 도장 찍어서 해버리면 돼요. 아, 그래서 후보 등록하고 후보를 진짜 국민의힘 후보를 해도 돼요. 저 한덕수로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 밀 수가 아니라 등록해도 절차를 되는 만들었잖아요. 거죠. 네. 자, 전 이게 빌력을 여론조사. 했잖아요. 네. 당원 투표를 해서 단일화 원한다 80% 이상 네. 11일 이전에 해야 된다 그것도 80% 네. 이상 네. 아 당원들이 원해 절대적이다. 11일까지 해야 돼라는 근거를 하나 만들고 네. 돌려 여론조사 오늘 나와 네. 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가 이겼어 네.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자 당원들이 원했고 네. 그래서 해봤더니 한덕수가 이기네 그러니까 내가 도장 찍는다 이 네. 논리는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먼저 그 킨텍스에서 땅땅땅 됐던 네, 네, 그분은 그럼 이 땅땅땅의 효력은 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1일 날이 지나면 등록이 안 되니까 네. 등록 서류에는 당대표 직인과 당 직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당 그 인이 그럼 그 도장은 찍었다 쳐요. 네.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한 20여일 정도 되는 선거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내내 내가 진짜 국민의힘 후보고 저 사람은 가짜다라는 거를 계속 법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렇죠. 뭐 받아들여져요. 후보 지위 확인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걸 낼 수 있겠죠 또. 그럼 그래서 뭐 직전까지 막 그건 망하는 거죠. 뭐. 그 고급용어로 파투라고 그러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네, 일본 말도 있는데 그건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후보도 기호 2번 밑에는 아무도 없는 거고 무소속에 뭐 누구도 없는 거고 그냥 이재명 대 이준석이 되는 거네요. 그냥 개혁신당 예. 오셨으면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럴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다. 워낙 뭐 우리가 상상 못한 상황들이 지금 아니 벌어지고 저는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본다니까. 아, 그래요? 선거 무효 아니야 이거. 정말 이거를 그 상상력을 선거 다시 제한하지 마세요. 다시 해, 그래요? 다시. 네. 설마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 그럼요. 네, 우리가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네네. 설마 근데 했던 일이. 이제 이 지금 이 갈등과 이 충돌이 네.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패배가 많이 되면 음. 책임론과 관련된 당내의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텐데 네. 이 건까지 겹치면 정말 당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정도로 화근이 또 크게 작용할 것이다.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예. 도대체 무엇인가? 다들 당권 때문에 그럴 거다. 다음 당권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게 전혀 보이지가 잘 않아요.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가 왜 이러는가?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 당 대선은 불을 보듯 뻔하게 패배할 것이고 네. 이후에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당권만이 아닌 다른 걸 더 노린다는 게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당권 그러니까 다른 그거 게가 말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보자면 그냥 네. 오로지 당권 때문이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보신다는 오로지 거고. 당권 플러스 그 당권의 존재 이유는 그러니까 공권 지도부의 권력 유지도 있겠으나 네. 서로 놀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이 상황에서 그 폐허 속에서도 뭔가 나눠먹을 게 있다고 본 거잖아요. 그 누가 누구랑 뭘 나눠 먹어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네. 기반, 버틸 수 있는 기반이 저는 작용했다고 봐요. 그래서 용산에서도 나름대로 기획이 있지 않았을까 보고요. 이 지금 현재의 대선판에. 그럼요. 아니 국민의힘의 이 후보 선출의 단일화 건에. 예. 근데 이제 단일화의 효과는 없어졌고 예. 단일화는 해도 이미 뭐 이거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친윤과 그다음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윤통의 어떤 이런 이 그림자가 이기느냐 아니면은 실패하느냐 이것만 남은 건 상황이라서 저는 이 당권을 유지하는 큰 의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틸 수 있는 기반. 왜냐하면 이 윤석열이 무너지게 됐을 때 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버텨온 것들을 완전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 내란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저희 그 장르만 여의도가 명명했던 세상에서 가장 슬픈 후보 김문수 후보가 저희가 이제 이건 명명한 겁니다. 정말 슬퍼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막 울먹울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 관훈 토론에서 그랬죠. 네,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갖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당무 우선권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뭐 발동을 뭐 한다는 얘기까지 이제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그 당무 우선권의 범위 내지는 뭐 권한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법적으로 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정리되지 않았고 아마 예. 사례가 있을 때마다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가장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사무총장을 한기호 의원에서 권성동 의원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당은 반대했는데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대선 발동을 후보가 해서 네. 전례가 사무총장 있군요. 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김문수 후보도 네, 사무총장을 그렇죠. 바꾸려고 했다가 이 돈 다 내가 못 쓰게 생겨서 지금 사무총장이 내 사람이 아니어서 바꾸려고 했다가 지금 제동에 걸렸던 건데 2022년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렇게 발동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게 통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통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당무선권이 범위가 좀 넓고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이 된 게 아니어서 예. 결론은 협조를 얻어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무총장 같은 고위당직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의결 그냥 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 한기호 사무총장이 안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예.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양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형식상 그럼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갔는데 요번에는 그 얘기가 좀 달라요. 뭐 장동혁 사무총장 본인이 고사했다는 말도 있고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이 정교한 작업을 못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맨 처음에 이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네. 사무총장부터 정말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이런 모든 진행 상황도 뭐 전국위원회 소집하고 이런 거 다 당에 기조국이 하고 뭐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틀어줬어야 되는 작업을 그거를 했어야 못 된다. 잡았구나. 그런 걸 못했고 아마 당에서도 그걸 안 아마도 놔줬고. 그걸 알 수 있을 만한 뭐 김재원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사무총장 하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당에서 당연히 반대하죠. 근데 이제 그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한다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에 우선하느냐? 예를 들면 뭐 최고위원회 의결, 뭐 비대위의 어떤 결정 권한 이런 걸에 우선한다고 우리가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 여하에 따라 이름부터 그럼 후보가 그냥 다 한다. 합의제, 네. 뭐 의결 이런 거 다 앞서서 후보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대위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홍준표 그렇죠. 전 예. 시장 말씀처럼 예. 그 당무선권 처음 만든 분이 이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당무 우선권을 줬을까? 이게 보면은 선거 사무에 관련해서예요. 네네. 내 선거 사무와 관련해서 네. 내가 선거 뛰는데 네. 나를 당이 좀 효율적으로 내가 도와줘야 후보인데 되는데. 내가 네. 당사자인데 예. 잘 좀 하는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바꿔줘. 뭐 네.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기일이 정해졌잖아요. 후보로 선출된 날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무 우선권이 주어지잖아요. 다 기한이 주어진 권한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이니까 짧죠. 길 때는 뭐 6개월, 1년이 되겠으나 그러면은 이 당무 우선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이 전체의 비대위를 뭐 이렇게 교체한다거나 뭐 징계를 한다거나 거기까지는 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후보가 선출되면 선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고 선대위 체제로 되면 후보가 그런 거예요. 옷을 입어봤을 때 옆에서 잘 어울려요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면 안 맞는데 다른 옷 줘봐. 이거는 좀 내가 불편한 것 같아. 본인이 결정할 수 그렇죠. 있는. 자기 취향대로 네, 선대위를 네. 구성하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범위 내에서 단일화도 똑같다고 봐요. 네. 그랬을 때는 김문수 후보 측의 논리가 훨씬 더 명분을 얻을 수 있어요. 예. 당무 우선권 관련된 논리를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적인 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가 있어야 당무 우선권도 얘기해야 말빨이 먹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두 후보 모두가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손을 들어줘야 될지 해석이 불분명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정치의 영역 아닙니까? 네. 그러면 표가 깡패죠. 지지율을 깡패죠. 내 지지율 높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 말 못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압도할 수 있는 지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네. 사법을 계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만약-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번 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에서 돌리는 여론조사랑은 완전히 별개로 네.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할 때 누구로 단일화를 하는 게 더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전체 그냥 일반 유권자 대상으로 했을 때는 네. 1000명 대상 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41%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오. 한덕수 후보 35 나왔고요. 그래요?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예. 한덕수 후보가 55%, 김문수 후보가 27%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당에서 할 때는 당연히 역선택 방지를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했을 겁니다. 했을 네. 거고 아니더라도 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훨씬 더 많이 비중을 50-50이라고 하더라도 예. 응답을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둬서 돌리면은 그거는 정당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당원도 아닐 뿐더러 예. 당의 지지를 받는 후보로서의 자격 요건이 있나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현재는 무소속이잖아요. 무소속 후보와 김문수 자당의 후보를 돌렸을 때는 전체 국민들의 단일화 후보 선호도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말하자면은 그 본선 경쟁력 네. 이재명 후보와 대비를 했을 때 어느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한일화를 하는 거지.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들을 보면 저는 좀 절차상으로 좀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는 게 한덕수 후보는 당내 경선에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 얘기를 계속 김문수 후보가 하는 겁니다. 계속하죠. 그때 뭐하고 왜 안 들어왔냐. 네네네. 그리고 이제 와서 거저먹기식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인데 예. 저는 무소속 후보인 상황인 한덕수 후보를 저는 국민의힘과 무당층의 역선택을 둬서 하는 것들은 좀 그 대상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좀 네.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제일 중요한 건 합의잖아요. 예? 정당 구성원 간의 합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합의해서 룰을 정해야죠. 근데 그 일방적으로 그냥 당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쌍권이 그냥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당성을 얻기 어렵죠. 그래서 그 정당성을 어쩌고 아마 지금 여론조사를 또 하고 아니 근데 하는 것 같긴 후보들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아니 한덕수한테 네. 한덕수 후보한테 물어봤을지 모르겠죠. 아 물어봤네. 네. 전적으로 당에 위임했으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한테도 물어봐야죠. 여론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요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요게 없이 밀어붙였으니까 이건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가면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게 선거 과정에서 뭐 저희랑 결선하고 할 때도 보면
단일화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를 단일화하게 한덕수 후보가 내가 선출이 되면 바로 단일화한다는 것을 거의 공약처럼 맞아요. 계속 말씀을 네. 하셨고 맞아요. 예. 을지문덕 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네. 뭐 김덕수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일화 안 하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난받을 여지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양쪽 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동훈 캠프 입장에서는 팔이 4개고 다리가 4개인 사람하고 싸운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그냥 났고 이 두 분이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네. 결론이 나오니까 이런 농담도 지금 모 전직 의원이 보냈는데 새 교황 레오 14세 선출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덕수랑 단일화해야 된다. 뭐 이런 농담이 했는데, 맞아요. 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는 그 교황 선출보다 국민의힘 단일화가 더 더 힘들어. 늦게 되는 게 참 콩쿠라베 타령도 콩쿠라보다 더 그러네. 늦게 되는 게 참 해프닝이기도 하고 계속 우습기도 검은 연기만 한데. 나옵니다. 아니, 검은 연기만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심하다는 말은 민주당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더라도 네. 별 의미가 없거든요. 네. 지금 현재 둘 다 탄핵 반대파에 속하거든요. 민주당은 크게 뭐 아니 신경 안 쓰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네. 한덕수 후보가 뭐 쌍수 중에 덕수가 네. 되든 문수가 되든 누가 돼도 그냥 민주당은 큰 어떤 뭐 위협적이지 않아요. 네. 근데 이 난리통을 하는 거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이게 향후에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선에 진짜 관심은 있는지도 좀 대선에 관심 궁금하고. 없다고 봐요. 네. 너무 오만하신 거 요거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팩트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윤상현 의원이 제3지대 정당 만들어서 20명쯤 보내고 한덕수 후보를 거기에 이제 후보로 해서 네. 한 기호 3번쯤 하자. 예,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뭐 네. 윤상현 후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분이 말씀하신 게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네. 지난번에는 전원 총사퇴하자 국회의원. 네. 그리고 본인도 사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가자는데 나 빼고 아, 뭐 이럴 먼저 나가는 거 겁니다. 아니었습니까? 모르죠. 네. 그리고 불가능한 게 정당을 새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공고만 5일을 해야 돼요. 일단 5일 지나면 10일을 지나는데 기호 3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 그 다음에 당원 모집도 못 해요. 선거 기간 중에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 정확한 그냥 지적이에요. 불가능한 네. 얘기입니다. 뭐 네. 창당을 가장 아, 최근에 그러네. 한 정당으로서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씀 많이 하세요. 예, 예. 이런 거 길게 하는 아니, 거예요. 일단 창준이를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아. 지금 3일 남았잖아요. 예. 창준이 구성하고 당원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아. 예,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아니면 이름만 있는 정당에 가면 어때요? 5개 지역위원회를 1,000명 이상씩 당원을 모집해서 네. 지역위원회를 창당한 다음에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는데 네. 그 시간을 어떻게 맞춥니까? 이럴 수는 완전히 있죠. 불가능하죠. 근데 원래 자기가 데리고 있던 당원들이 있잖아요. 덩어리로 같이 나오면. 아니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고. 당을 새로 만들어야 돼. 예. 새로 창당을 예를 들면 5개 자유통일당이든 뭐 이런 이미 있는 정당 있잖아요. 거기로 가는 건 어때요? 근데 기호가 왜 밑으로 의원이 가잖아요. 20명 이제 지금 의석수가 들어가면 기호 3번을 하려면 네. 여기로 가야 돼요. 조국혁신당 여기 후보가 없잖아. 아니 근데 만약에 자유통일당에 의원 20명이 가. 자꾸 얘기 드리는데 후보 있다니까요. 아, 네, 후보 그렇게 있죠. 얘기하지 후보 마시, 하지 하지 마셨으면 미안합니다. 좋겠고. 미안합니다. 단독 근데 조국혁신당 의원이- 후보 있다. 우리 정당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지 아니 마셨으면 그게 아니라 그건 후보 아니에요. 없다고 네. 하셨기 때문에 아. 근데 미안해요. 20명이 가서 자유통일당에 만약에 교섭단체까지 그럼 만들어 3번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 그러지. 원내 단 의석수로 따지니까 그죠? 3번 되지. 그러면.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그 상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얘기할 때 좀 물리적으로 힘든데 뭘 믿고 하지? 그게 그러면 그 얘기였구나. 주위를 둘러보니 네. 정광훈하고 친하니까 그러면 정광훈 씨 당으로 들어가서 20명 데리고 들어가면 의석수가 생기니 예. 기호 3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20명을 다 움직일지는 모르겠고 네, 그쵸. 윤상현은 뭐 그건 쉽지 108명 총사퇴도 했고 이번에 네, 20명 네, 하지만 본인은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공갈빵일 가능성이 그럴 커요. 수도 그동안 뭐 했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한덕수로 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임기 중에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도 선거운동 계속 했잖아요. 사전 선거운동 비슷한 걸 계속 한다고 전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고 나갈 의향을 분명하게 보였고 네네. 그러면 본인들이 먼저 나가서
후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거는 완전히 김문수가 공감합니다.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지. 그렇지. 김문수를 믿었지. 아이고. 네, 김문수를 믿은 거지. 그러니까 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뭐 단일화를 처음 해본 사람들도 아닐 테시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네, 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 단일화 처음인데. 단일화가 국민의힘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원래 수도 단일화 있겠네요. 정부는 이제 우리 야권에서 그렇지. 많이 했던 건데. 원탁회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쌍권이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한테 그 거의 천벌을 받을 거라는 욕을 먹는 이유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쌍권이 개입해서 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두 명을 그 저는 두 명으로 보는 보시는군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봐서는 또 똑같은 일을 벌이는 것들이 네.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뭐 하여튼 쌍권의 책임이 두고두고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정권 탈취의 추억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당권 탈취의 추억을. 이제 정권, 당권 뭐 네. 하여튼 뭐 네. 탈취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이준석, 한동훈, 김문수 이렇게 계속 정권은 투표로 했잖아요. 대선 뭘 탈취를 당권. 해. 그거는 당권, 당권 당권 탈취의 추억. 네. 당권까지 하면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당권 탈취.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후보를 도운 것 아니냐, 이건 도움을 잘못 주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는데 해당입니다. 예, 그렇죠. 도움 준 것 같다는 그런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죠. 요것까지만 한번 예. 보겠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기한 거 문제인데요. 한덕수 후보를 사실상 몰래 지원해 온 것이 아니냐, 어디서 드러났느냐, 선거용 사진 촬영을 당직자가 도운 것 같다. 네. 근데 여기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요 일정표가 보면 국민의힘 대선 글씨가 후보 조금 안 촬영. 보이실 근데 수도 이 있는데. 틀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 틀이에요. 그건 맞죠? 일정 그 공개랑 문서 저거는 틀을 보면. 예, 바뀔 수 없는. 네, 저거는 예. 국민의힘 틀이에요. 딱 아, 보면. 저렇게 당에서 항상- 만든 걸로 강력히 예, 추정되는. 네, 당에서 다 만든 정해져 걸로. 있어요. 저 폰트랑 저거. 그렇죠. 네. 보이는데, 근데 그 사진을 찍으러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갔더니 강남 스튜디오에 갔더니 네. 사실상 옆방에서 한덕수 후보도 같이 찍으라고 방을 잡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당 후보는 난데 왜 옆에서 한덕수가 찍고 있어?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사진을 거기서 차명진 의원이 확인한 것 같은데 이 뒤에 보면 일정표들도 이제 보면 누구 만나고 몇 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국민의힘 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 당에서 한덕수 후보 일정까지 챙겨주고 조율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이게 정확하게 해당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에요? 나중에 네. 대선 끝나고 뭐 어떤 지도부가 정식으로 들어오든 간에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예, 너무나 이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예. 당 밖에 계신 분을 네. 소통해서 그분과 소통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고 지원을 했다. 네. 해당 행위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와 동일합니다. 예. 이제 해당 행위가 네. 뭐 이게 너무나 대놓고 하는 당이 돼버렸어요. 국민의힘이. 네. 공당이. 네. 예를 들면은 한덕수 후보 측에 막 그 뭐 현역 네. 현직 무슨 이런 그 당직자가 가서 돕질 않나. 어. 뭐 한덕수 후보 기자회견 하는데 무소속인데 막 국민의힘 의원들 우르르 가서 옆에서 그것도 해당 행위에 속해요. 물론 이제 뭐 지지 선언 운동 뭐 이런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으나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거의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향해서 자당 후보보다 더 애착을 갖고 이런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크게 봐서는 따지고 보면 해당 행위인데 디테일로 봐서는 이제 이런 문서가 증거로 됐으니 이건 네. 공직선거법 88조죠. 말하자면 타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법 위반 플러스 새로운 지도부가 되면 지금 쌍권 지도부 내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같이 이루어져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정치의 도의를 측면에서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국민을 향해서 공개적인 방식 그리고 떳떳한 방식으로 공표하면서 해야죠. 이렇게 네. 뒤에서 하면 안 되죠. 누구를 지지할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저렇게 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묵과하고 넘어가게 되면 정치의 가장 기본 본령인 정치에 대한 도의, 국민에 대한 도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문서 서류 나온 것도 문제고 만약에 스튜디오 촬영 비용 같은 거 혹시라도 당에서 줬다면 이건 뭐 명백한 정말 해당 행위로서 충분히 법적인 문제도 좀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고 전국 법관들이 뭐- 이거 하나만. 근데 네. 11일에 결론이 날 걸로 지금 다 보시는 거잖아요. 등록은 해야 되니까. 누군가 네. 등록할 6시까지 거다. 해야 돼요. 누구로 등록할 거라고 보세요?
기호 2번에 네. 찍어라. 이번에 네. 들어갈 이름 석자는 3일 뭐냐? 남았습니다. 예. 일단 끝. 한덕수로 봐야 돼요. 한덕수? 예. 한덕수요? 왜냐하면 네. 도장을 찍어야 돼요, 진짜로. 네. 김문수로는 제가 볼 때 한덕수가 찍히지 않는 한이 있어도 김문수로는 찍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공란 아니면 한덕수라고 봐야 돼요. 한덕수. 이제는. 공란도 그 불사합니까? 정도예요? 저도 이 쌍권 지도부의 패턴 단식까지 들어간 걸 보면 네. 한덕수로 찍겠다는 걸 이미 정해놓고 하는 행위입니다. 어... 이건 뭐 단일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후보 교체를 하려는 명분들을 다 쌓는 거고 지금 네. 여론조사가 오늘 중단되지 않는다면 네. 4시까지 해서 발표가 되고 지어진다면 이거가 마무리되는 순간 이미 도장한 한덕수로 찍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1일 날 네. 김문수 후보가 어떤 뭐 특단의 조치 입당 이후에 네. 다시 한번 원샷으로 나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하지 않는 네. 이상은 한덕수 한덕수로 후보로 찍힌다. 저기 아마 거기 제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슬픈 후보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후보로. 윤재관 대변인님까지 들어보고. 이게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네. 그럴 네.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지만 네. 그래도 이게 이제 그 쌍권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네. 후보들 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치킨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쫄리냐거든요. 한덕수가 쫄리죠.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내야 될 돈이 몇십억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이제 어떻게 그 될지도 그렇게 안 모르겠죠. 간다는 거죠, 아니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네. 계속 불안한 사람은 네. 한덕수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저는 11일까지 한덕수가 정말 한덕수 버틸 수 후보가 있을까? 버틸까? 11일도 못 버텨요? 버티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 예상도 좀 해봅니다. 내일 모레까지도 못 버텨요. 네. 그게 정치가요. 정치가 쉬워 보이는데 네. 후보 입장에서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씩 이걸 버티는 게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쉽지 않은데 네.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고 네. 당연히 자기에게 꽃가마가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멘탈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버텨야 될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아닐까 싶긴 해요, 저는.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는 손해볼 게 없는 게 본인이 선언했잖아요. 나 5월 15일까지 국민의힘 지도부 제대로 해서 나 후보 안 시켜주면 안 해.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일 지금 머리 아플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오더를 받고 본인들의 계획을 성사시키려면 지금 더 욕먹어봤자 네.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장 한덕수 찍고 어. 명분 쌓고 전국대 전당대 열고 제출 끝. 놀라운 시나리오. 저는 그걸 하고 도장을 찍어야지. 아니 그냥 그거 하고 네. 찍는 네, 거지. 네. 그렇지. 그거는 지켜야지.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정현 한덕수 캠프 대변인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조영술 대변인 네. 두 사람을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 분은 전화 연결인데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생각보다 저는 당연히 김문수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네. 한덕수라고 하실 것 같아서 질문한 그래요? 거예요. 와. 계속 지금 김문수 후보가 엄청 맞아요. 쫄리고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구도상 명분은 김문수 후보에게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밀어붙이면 뭐 진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아니, 때문에 이제 경선은 아니, 뭐야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게 다수인데 네. 달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김문수 후보는 잃을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또 맞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잃을 게 끝까지 없어요. 그냥 내가 간다. 오히려 그러고 나서 선거 결과가 나온 게 뻔한데 선거 결과가 나오면 김문수 봐라. 이렇게 정당하게 뽑힌 내가 네. 이상하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선거가 망하지 않았느냐. 네. 정당을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가 정립해야 된다. 당권 차원에서 당권 차원에서 선거구에.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그건 이제 것이고요. 나중 얘기인데. 그 아니 지금의 나중에 싸움은 네. 사실은 그 이후까지를 보고 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도장 그런 얘기하는 관점에서 거예요. 보면 네. 김문수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김문수 갈 후보가 거다. 오히려 더 안 쫄릴 수 있죠. 그러니까 버티는 건 넌 얼마든지 있을 버틸 것 것 같아요. 같은데. 네, 최종적으로 이제 도장은 누구냐? 서류 접수를 네. 누가 되느냐면 이제 네. 윤재관 대변인은 김문수다. 네. 라는 것이고 저희는 한덕수다. 네. 아니 라는 도장 찍는 사람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예. 권현세 비대위원장 머릿속에 그냥 한덕수밖에 없어요. 아. 한덕수가 김- 며느리야. 김문수를 찍으려다 김문수네 다시 갖고 와요. 한덕수 찍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 정도로 폐악에 가까운 어떤 당의 단일화의 어떤 과정을 보면 네. 이미 결론이 정해졌다고 누가 예측을 그럼 안 하나만 더 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됐어요. 지금 한덕수 후보를 미는 그 가장 큰
이 기반은 어쨌든 이 한덕수 후보는 당권 투쟁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뒤집어보고 나면 대선 끝나고 한덕수 후보가 당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요. 네. 그것도 설명을 좀 드려. 그럼 왜 이렇게 한덕수 후보에게 예? 천착을 하느냐, 네. 집착을 하느냐. 네, 네.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선을? 한덕수 후보 예. 대선을. 대를 이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한덕수면 이길 수 있다. 이 며느리가 들어와야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며느리들이 첫 며느리 금지. 죄송합니다. 너무 구시대적인 기운데요. 사위라고 그래. 며느리가 왜 아니, 90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예. 시댁과 뭐 아니, 다 일단 뭐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문제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절박하단 말이에요. 네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상상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네. 이거 막아야 되는데 뭐로라도 막아야 되는데 한동훈으로는 못 막으면 안 되고 막아줘도 안 되고 예? 막을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고 네. 김문수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를 생각하는데 여기를 오려면은 여기가 먼저 막다가 막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믿는 분들이 진짜 본선 경쟁력을 보고 지금 예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한덕수 그래 정치에서 자유로웠고 능력 있고 호남 출신의 최근에 관세 트럼프 생각하면 중도가 우리한테 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늘 신문 사설을 보니까 예? 한덕수 후보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버드 나온 윤석열. 그러니까 아니 예전에 한동훈은 뭐 술 안 먹는 똑같은 윤석열이라더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야. 윤석열의 그림자가 있는 후보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의 이 선거에 대한 구도는 또 윤석열 대 이재명 2예요. 그 구도로 짠 거거든요. 그러면 네. 누가 더 윤석열과 가깝냐? 예. 한덕수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윤석 대변인 얘기했듯이 네. 여러 가지 여건도 있으나 가장 그래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하버드 나온 윤석열, 좀 나이 많은 윤석열, 뭐 그런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온 이름 윤석열. 혹시 이준석은 뭐 젊은 윤석열은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예. 그런 식의 구도를 이미 결정을 하고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지도부에서 이건 물러날 이유가 없어요. 물러날 이유는 예. 없다. 알겠습니다. 워낙 뒤에 뉴스가 뒤에 많은데 진짜 지금 많았는데요. 저희 그냥 오늘 제목만 다섯 좀 장 설명해 넘게 드릴까요? 남았는데. 대법관 회의 그거 해. 네네. 아니, 정부 저 법관 회의하지. 대표회의가 예.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후보 파기환송 재판에 대해서 논란을 다루겠다. 네. 정치적 중립, 사법신뢰 훼손 문제가 있었으니 논의해보겠다라고 네. 지금 뉴스가 나왔고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네. 어제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를 했어요. 네, 선거법 개정안이 저희가 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예. 이제 공직선거법을 바꿔서 허위사실 공표를 조금 완화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이 면소 처리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에서도 이 선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다 털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또 그 예외 조항으로 대통령 당선자 재판 정지 법도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거기 법 통과에 대한 건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무죄가 명백할 때는 네. 예외로 한다.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 이게 명백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예외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한번 그 얘기 듣고 갈까요? 4분 요거 남았는데. 짧게만 네. 한 말씀씩만 좀 들어볼까요? 우리 대변인님부터 저요? 예, 말씀해 주시죠. 저부터 할까요? 예. 민주화 이러면 안 되죠. 뭐 할 수는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의석수가 워낙 많으니까 네. 뭐 알아서 할 거고 이제 거부권 발동도 선거 결과 따라 저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대충 예측을 하실 거고 네. 그럼 이제 확정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클 거다 논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서 특정인에 대해서 재판을 못하게 하고 아예 면소까지 나오게 처벌 규정을 또 완화해버린다고 하면 네. 아무리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도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도리에 안 어려울 맞다. 거다. 이걸 집권했을 경우 첫날부터 꼬리표처럼 달고 다닐 거예요. 유죄 이렇게 대통령, 하면? 유죄 대통령으로 달고 다닐 겁니다. 네.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을지, 그럴 자세가 있을지 네. 서영주 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내가 답변해야 되나요? 민주당이잖아. 전반적으로 이제 국정 안정을 위한 예. 여러 가지의 방안들은 보안입법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몇몇의 어떤 법안들이 조금은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권력을 제한적으로 쓰려는 노력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이런 법안들이 시원하고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고 좀 무도한 어떤 사법 권력으로부터 뭔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일 수는 있으나 당원 플러스 이제는 이 집권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을 또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네. 통합에 대한 어떤 발걸음을 앞으로 가려면 이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안인지를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재판이 중지되는데 무죄가 확실하면 그거는 하고 나머지 유죄면은 정지되고 이거는 법감정이 국민적인 법감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법안들의 발의들은 좀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는 있다라고 비판하고 싶고 이렇게 네. 비판하면 저는 또 당원들과 예, 지도부로부터 아시잖아요. 예. 뭐 욕을 먹겠으나 예. 아닌 거는 아닌 것이다. 네. 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이제 좀 네. 진행하면서 절제된 부분들을 보여드리 부탁드리고 네. 저는 전국 대표 법관회의 이 네. 부분만 짧게 얘기하면 이게 이 회의를 소집 결정을 한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들이 그 조직 내에서도 그게 받아들여진 원인이다. 것이다라는 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 네, 두 법안과 관련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선거법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생각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라고 하는 유력 후보를 제외하면 이건 선거법에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유는 딱 이겁니다. 그 법조항을 보시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이건 명백하잖아요. 네. 이거는 서류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네. 근데 거기에 명백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고 포괄적인 게 딱 하나 들어 있어요. 행위. 그 행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놔두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맞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에 관련돼서 불필요한 이 쟁소가 많이 있을 뿐더러 돈을 묻고 입은 풀어야 되는데 이 행위에 관련돼서 그대로 계속 놔두면 네. 제가 선거를 다시 나가더라도 제가 아주 가장 보수적으로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면 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에 있어서의 정보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이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해석의 예. 이견들이. 그것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입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세 분간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한덕수 캠프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 두 캠프의 대변인들을 각각 만나서 지금 현재 상황들 또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으신지 그 이야기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요 앞에 있는 당 밸런스 한 병씩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당 밸런스. 네. 이거는 국민의힘에 한 박스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밸런스를 좀 당 밸런스. 네. 이거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당의 건강을 위해서 당 밸런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뭐 반박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당 밸런스 편하게 드시면서 혈당 빡빡 올라가는 거 잘 좀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요거 이제 두 박스 주문하시면 한 박스를 또 추가로 드리니까. 아니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누가요? 아니 이준석 대변인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요 네. 그 얼굴에 네. 안 드러내려고 넥타이 색깔로 해요. 제가 네. 빨간 거 안 맨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까 댓글에 이거 한덕수 후보랑 넥타이 색깔 똑같다는 댓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거 안 매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 댓글 일부러 안 읽었거든. 근데 지금 그분은 보라색도 매고 뭐도 매고 해요. 역전의 DNA를 네. 건드렸어요. 조용히 가려고 반갑습니다. 당이 확 네. 오르잖아. 마셔요. 당 밸런스. 그러니까 이게 딱 있네. 네, 트로이 피해라려고 지금. 알겠습니다. 자, 좋은데 이거. 당 밸런스 저희 영상 아래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닥터워터 당 밸런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당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바로 이정현 대변인 그리고 조영술 대변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